아두이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 안에 또 전자 부품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좀 드렸고, 전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전기를 물에 비유해서요, 뭐 전류와 전압과 저항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로를 구성할 때 아두이노를 쓰면 좋은 게 땜질하지 않고 그 납땜을 하지 않고 회로를 구성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빵판 브레드보드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회로를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걸 설명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두이노는 이제 뭔지 알겠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뭔가를 회로를 만들고 동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아두이노에다가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아두이노 IDE라고 해서요. 요 아두이노 IDE에서 아두이노에서 이제 그 실행할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을 하고요. 그 C 언어를 컴파일을 해서 아두이노 안에는 아트멜사의 아트메가 시리즈 CPU 제어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컴파일을 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예, 실제 어, 아두이노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게 이제 클래스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데 이게 보드 이름하고 똑같죠. 다른 이름은 없고요. 우리가 뭐 이클립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좋은데 다른 이름 없고 그냥 아두이노 ID라고 합니다. 이거 ID는 통합 개발 환경 약자죠. 예, 통합 환경 약자인데 그냥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아두이노 IDE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아두이노 ID를 이제 설치를 하시려 그러면 아두이노 CC, 아두이노 CC라는 곳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아두이노 여러 가지 보셨는데 아두이노 프로그램은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맥킨토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맥OS 상에서도 이 아두이노 아이디 설치하셔가지고 당연히 이제 아두이노 이제 실습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요 윈도우 환경에 보시면 이제 요 윈도우즈 인스톨러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IDE 우리가 아두이노 IDE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클립스 우리 자바 개발할 때 JS 개발할 때 이클립스를 쓰시는데 그 환경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아두이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는 뜻으로 아두이노 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통합 개발 우리말로 하면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들어갈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ID에 작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 같은 데 보시면 텍스트 자 에디터 창이 있습니다. 그죠? 뷰가 있는데 그 이제 텍스트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죠. 아두이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 요 아두이노 ID에서 뭐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걸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 설치 파일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스톨러 버전 있고 압축 버전. 우리가 그 이클립스도요. 압축을 딱 풀어서 바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인스톨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운받아서 요 아두이노 아이디 할 때는 인스톨러 윈도우즈 인스톨러 버전을 받아서 설치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경로를 변경할 때는 한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는요, 한글로 되어 있는 폴더 이름, 디렉토리 이름을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 되네라고 말씀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할 때는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이제 경로라든지 뭐 변수 이름이라든지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뭐 한글 하여튼 한글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을 때 오류가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 경로가 너무 길어도 안 된다. 예.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설치 경로가 너무 길어도 된다. 너무 그 폴더 안에 폴더 안에 폴더인데 너무 하위 폴더 안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오류 난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하실 때 기본 디폴트 디렉토리에 설치하시든지 안 그러면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설치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OS 같은 경우에는 맥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 파일 뭐 이렇게 집돼 있고요. 이건 압축을 풀면 아두이노라고 적힌 아이콘이 바로 나오고 바로 쓰면 되죠. 맥 같은 경우는 풀고 압축 풀고 바로 쓰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타르로 묶여 있습니다. 타르로 묶여 있어서 요 묶여 있는 파일을 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타르 명령 타르 옵션은 XVFZ 한 다음에 요 타르 파일 묶여 있는 파일을 압축 풀어서 리눅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인스톨러 다운받아서 이제 yes 다음 하시는데 주의하실 부분들은 yes 다음 하시면 되긴 되는데 그 창에 보면 드라이브를 설치할까요? 그래서 체크박스가 나와요. 모든 체크박스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이 아니라 처음에 아두이노 요 아이디를 설치할 때 처음입니다. 그 컴퓨터에 한 번도 설치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할 때 보시면 항상 설치하는 대화 상자에 체크박스가 나와요. 그 체크박스를 항상 체크를 하고 다음인데 3번에서 4번 정도 한 4번 정도 나올 거예요.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 체크를 하시고 다음 예스에서 설치를 하셔야 수동으로 드라이브 막 잡아주고 드라이브 막 이게 안 잡혀가지고 아두이노하고 컴퓨터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가지고요. 다시 제거하고 설치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그런 작업,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드라이브를 또 수동으로 따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한 방에 깔끔하게 설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두이노 설치하셨을 때 실행 결과입니다. 아두이노 아이디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라고 돼 있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나는 C 알기는 메인이라는 함수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메인 함수 없는데요. 예, 맞죠?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초기화시키는 부분이 들어가는 명령어가 들어가는 셋업이라는 함수와 항상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어떤 동작을 무한 반복시키는 루프라는 함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인이라는 함수는 숨어 있어요. 요 아두이노 아이디에는 그래서 C는 C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는 C인데 이게 C 언어예요. 변환된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C 자체 C라는 문법을 쓰는데 아두이노 아이디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셋업과 루프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방식이고요. 메인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아이디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C는 C인데 일반적인 우리 배우는 그 C 컴파일러스는 메인이라는 함수에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C 문법으로 작성하는 거와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 요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여기 기본 틀입니다. 요 틀 안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해봤던 내용이죠. 어떤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될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 하고 두 번째는 뭘 하고 세 번째는 뭘 하고 네 번째는 뭘 해라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을 나열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제어문이라고 해서 뭐 조건문이라든지 반복문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구조,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언어로 일의 순서를 나열해 주는 거가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어떠한 일을 자, 어떤 수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수 뭔데 C 언어에서 변수 볼게요. 변수는 뭐 어떤 값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죠? 이 변수에 뭐 숫자나 글자나 참 거짓이나 true false값 논리값을 넣을 수 있죠. 뭐 변수를 뭐 박스 뭐 그릇 이렇게 여기 당근 이렇게 빵 이렇게 넣고 그죠?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는 빵을 넣는 그릇이 있고 당근을 넣는 그릇이 있고 양파를 넣는 그릇이 있고 따로 있죠, 그죠? 예.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릇에 빵도 넣을 수 있고 양파도 넣을 수 있고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넣으면 알아서 그릇이 변합니다, 그죠? 음.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은 인티저 값을 넣고 그죠? 스트링 타입은 스트링을 넣고 캐릭터 타입은 캐릭터. 그래서 이런 그릇 타입도 이 음식물 타입하고 맞아야 되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요게 그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C를 한다고 그랬는데 C가 타입을 이제 이렇게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자바가 이제 어차피 이제 나오기 전에 C가 나왔고 그 자료형이 변수를 사용할 때 자료형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자바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INT에 이거 자바 아닙니까 하는데 예, C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 때 기존에 나와 있던 언어 중에 C를 참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INTA 예. A라는 변수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예, 선언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뜻은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또 여기 이제 타입이 이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변수의 이름입니다. 뭐 철수야, 뭐 민수야 이렇게 진수야 이렇게 이름이죠. 이름. 예, 이거 이름이고 변수 이름이고 앞에 게 이제 타입이죠. 예. 그래서 뭔가를 담아 놓을 때 예, 그 담아 놓는 종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에 따라서 타입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 INT는 숫자 중에 이제 정수값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죠. 소수점이 없는 정수값. 그래서 변수 선언 시에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임의로 명령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변수 이름을 줄 때 규칙을 지켜서 예, 이렇게 이름을 임의로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C 언어도 자바처럼 한 문장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는 세미콜론 붙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바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변수 이름 앞에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된다. 이거 맞죠, 그죠? 우리 변수명 줄 때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숫자는 뒤에 와야 됩니다. 변수명 할 때 글자 알파벳이나 이런 게 먼저 앞에 오고 뒤에 이제 숫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에서도 주석 처리할 때는요 한 줄 주석은 슬래시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 주석 같은 경우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렇게 씁니다. 예. 밑에 잠시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주석 이제 그 처리인데 뭐 글자형이라든지 참거짓형 요 앞에 슬래시 붙어 있죠. 요거는 이제 잡아도 예,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요거는 예, 한 줄 주석은 슬래시 여러 줄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변수 선언을 해놓은 부분 보시면 내가 변수를 쓰려 그러면 뭔가 값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변수 선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 변수에는 어떤 종류의 값을 저장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 변수 타입 자료형을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이제 코드 예에 보시면 스트링 네임은 변수 이름이고요. 스트링이 이 변수의 타입입니다. 그죠?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네임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문장이나 단어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하는 변수 형태가 스트링 타입입니다. C에서 우리가 아두이노 할 때 스트링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캐릭터 타입. 예, 글자 한자 저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캐릭터 타입은 예, 글자 하나를 저장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한 거고, 요것도 이제 자바하고 예, 동일합니다. 예.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 값, true 아니면 false 값을 저장하는 타입이죠. yes, no라고 되어 있는데 변수 이름이 그래서 불리언 타입입니다. 변수 안에 들어가는 값이 참이나 거짓, true, false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석과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변수 타입이 이 아두이노에서는 변수 타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거 이제 확인을 하시면 주로 쓰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써보시면 거의 이제 자바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자바를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비슷하네. 표기법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편하게 넘어갑니다. 그죠? 자, 코드는 무엇이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른 말로 소스 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각 문자와 정각 문자가 있는데 컴퓨터에서 최소 단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이트이고 반각 문자란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반각 문자라 하고요. 정각 문자는 2바이트로 표현되는 문자를 정각 문자인데 대표적으로 한글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입연산자 보는데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때, 자, 이 그릇에 짜장면 개설에 짜장면을 집어넣는다. 짬뽕 그릇에 짬뽕을 집어넣는다. 자, 어떤 그릇 변수에 어떤 값을 내용물을 음식을 집어넣는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대입연산자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퀄기 우리가 같다라고 프로그램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A하고 B하고 같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우신 분들은 A라는 변수에 이라는 값을 대입합니다. assign이라는 그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대입합니다. 그죠? 할당합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등호 한 개에 사용하는 것은 등호 오른쪽에 있는 것을 등호 왼쪽에 넣겠다는 의미, 대입한다는 얘기죠. 자, int형 변수 a에 2라는 값을 넣는다. 자, 이걸 우리 옆에 우리 한국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적으면 int라는 형의 변수 a에 2라는 값을 넣는다. 위에 int 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앞에서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보이시죠? 그죠? 실제 이제 값을 대입하는 예입니다. name에는 hello, C에는 A, yes, no에는 true. 변수 타입에 이제 그 변수 타입에 따라서 literal 실제 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literal 타입도 이렇게 쌍따옴표 해놓으면 뭐예요? string 타입이죠, 그죠? 문자를 의미하는 거고, 작은 따옴표, 헛따옴표 하면 뭐예요? 캐릭터, 글자 리터럴이죠. 그다음에 true, false, 우리 이제 영어 단어 true, false는 이 값 자체가 리터럴입니다. 참, 거짓이라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타입에 맞는 스트링 타입이면 문자열 형태의 큰 따옴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 이런 형태로 리터럴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캐릭터 타입의 C 변수다 하면 글자를 한 자 집어넣었을 때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앞뒤에 한자만 이렇게 하셔서 대입하셔야 되고, 논리형이다, 불리언형이다 하면 true, false 값을 true, false 글자라고 해서 막 따옴표 넣으시면 안 되죠. true나 false 그 값,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리터럴 값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변수도 값을 넣을 때 등호를 사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타입에 따라서 뭐 이게 등호가 이게 assign이라는 요런 이제 이게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건 아니고 변수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거는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변수의 종류마다 값을 표시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요 리터럴을 보시면 그죠? 쌍따옴표, 헛따옴표, 그죠? 따옴표 없는 거. 그래서 스트링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쌍따옴표 두 개로 값을 감싸주고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작은 따옴표로 값을 감싸주고, 불리언은 true, false, 참은 true, true, 거짓은 false, false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더 나오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인티저 타입의 a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다가 초기 값을 2를 넣어주는 거고요.
스트링 타입의 네임 변수를 선언하면서 hello라는 문자를 넣어주는 거고요. 캐릭터 타입의 C라는 변수를 선언해주면서 A라는 캐릭터 글자를 한자를 이렇게 대입해주는 거고, 불리언 타입의 yes, no라는 변수를 선언해주면서 출력값을 초기값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하면서 바로 값을 줄 수 있다. 이것도 뭐 자바나 뭐 다른 언어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했을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 이건 뭘까요? int led는 13. 13이라는 값을 영어는 이제 정수니까 정수 값을 led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죠. 집어넣어라, 저장해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는요,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새 프로그램 작성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타이핑해 주는 게 아니고요. 디폴트로 우리가 템플릿 쓰듯이 셋업이라는 함수와 루프라는 함수 구조가 우리 그 HTML이나 JSP 이렇게 새로 생성 뉴 해가지고 추가하기를 하면 새로 생성되잖아요. 템플릿으로.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 새 파일 넣으시면은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고요. 요 핀모드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LED라는 요 값 13번 핀을 아웃풋 출력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요런 그 아두이노 보드에 헤드 소켓이 있습니다. 헤드 소켓에 여기에 핀을 꽂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3번 핀이 여기 핀을 꽂, 요 13번 번호가 쫙 있는데 13번은 여기 아웃풋, 여기 신호가 출력이 되는, 여기서 출력, 아웃풋, 아두이노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신호를 쏘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요 그 핀 모드 한번 보셨고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이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합니다. 셋업은 보통 그 초기화하는 그런 거 뭐 변수를 이제 선언한다든지, 만약에 이제 어떤 우리가 장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비의 초기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화하는 작업들을 셋업이라는 함수에 명령을 넣어줘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장비가 그 구동이 전원이 이제 꺼질 때까지 계속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 루프로 계속 실행할 내용들을 루프라는 함수에 넣어줍니다. 말 그대로 루프는 무한 루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행하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행하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저는 끌 동안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하고 계속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되어 있다. 아두이노 그 IDE에서 이 아두이노에 이제 업로드 될 프로그램은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nt red 13이라는 정수를 LED라는 변수에 일단 저장을 하고, 자, 셋업에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아두이노 핀이 많습니다. 디지털 핀이 있고 아날로그 핀인데, 요거는 이제 디지털 핀 중에 요 LED라는 변수가 지금 13번을 갖고 있죠. 13번 핀을 출력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출력용 쓰겠다는 의미로 아웃풋이라고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입력용으로 쓰려면 인풋이라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아두이노 여기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 점퍼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요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뭐 LED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아두이노 보드, 여기 아두이노 보드고요. 보드에서 신호를, 자, 여기 빵판 브레드보드라고 했죠. 브레드보드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 LED에 이렇게 신호를 주고 싶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신호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센서. 요거 이제 LED는 액추에이터고요. 그다음에 뭐 조도 센서처럼 뭐 가변 저항이나 조도 센서처럼 어떤 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버튼 같은 거. 그래서 요 디지털로 예를 들어서 버튼인데 버튼 입력을 받겠다. 하면 요거는 이제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핀 종류가 개수가 많은데 어떤 몇 번 핀을 아웃풋으로 쓰겠다, 인풋으로 쓰겠다. 자, 신호를 내보는 용도로 쓰겠다, 신호를 받는 용도로 쓰겠다. 요거를 이제 셋업이라는 함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해 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여기에 이 핀을 용도를 출력용으로 쓰겠다 하는. 그래서 여기 LED 요 변수에 자 INT형입니다, 그죠? 13이라는 값을 떴는데 여기 이제 핀 번호구나. 아두이노의 핀 번호고요. 그다음에 뭐 루프에서 보면 자 디지털 라이트라고 있죠. 디지털 신호를 라이트 한다는 거는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LED가 13번이죠. 요 13번 핀은 출력용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자 신호를 쓴다, 출력한다. 어디로? 13번 핀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하이 신호를 봅니다. 하이 신호는 5V입니다. 5V를 보내면 여기서 LED에서 빛이 착 납니다. 13번 핀과 연결된 LED가 빛이 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딜레이 1000, 1000ms이라고 해서 1000ms는 1초입니다. 1초. 자, 그리고 1000ml초가 1초이기 때문에 1초 동안 불을 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V. 저를 켜고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LED 또 13번 핀에 자 1초 있다가 로우 신호 주죠. 로우는 0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켜고 끄고 그죠? 이제 이 끄는 상태를 또 1초간 1초간 딜레이 시킵니다. 자, 요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실행이 됐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루프라는 게 무한 루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시 첫 번째로 가서 또 불 켜고 그죠?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 해가지고 불을 켜는데 딜레이 1000 1초간 불 켜진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다시 딜레이 라이트 LED 로우 0V를 출력하면 끈다는 거죠. 13번 핀 여기 신호를 0V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딜레이 1000ms 줘서 이제 1초간 또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실행하면 또 다시 루프의 첫 번째 문장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계속 요거는 이제 전원이 꺼질 동안 계속 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에서 보면 셋업이라는 함수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 초기화해주는 그런 명령들이 일단 들어가고 루프는 계속해서 실행해야 할 명령을 집어넣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업과 루프라는 함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횟수를 보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초기화하는 명령들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전원을 탁 켜면 전원을 켜면 한 번만 세팅을 해주면 돼요 보통. 그래서 셋업은 1회 실행됩니다. 1회 전원이 켜졌다. 전원이 켜지면 요 셋업 함수는 딱 1회만 실행이 되고요. 요 루프 함수는 요 셋업 함수를 실행한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됩니다. 몇 번? n회 반복해서 계속 무한 루프죠. 전원을 끄지 않으면 무한 루프로 계속 돕니다. 계속 실행.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불 끄고 켜고 하는 깜빡이 하나 만들겠다. 깜빡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되는구나. 우리 자동차 깜빡이 아시죠? 왼쪽 오른쪽 깜빡이. 자, 왼쪽 넣으면 왼쪽 깜빡이가 깜빡깜빡, 오른쪽 넣으면 오른쪽 깜빡깜빡. 그죠? 이거 깜빡입니다. 내 자동차 하나 만들면 내가 깜빡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프로그램 간단하죠? 그냥 핀에다가 전류 흘려 보내주고, 요게 이제 요 하이 주는 거는 전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전류를 흘려 보내,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고, 전류가 흘러가게 하고, 로우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출력 IO만 이해하시면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 셋업, 루프, 그죠? 예. 또 핀 모드, 자 13번 핀을 아웃풋 예, 출력으로 쓰겠다. 신호 출력으로 쓰겠다. 자 루프, 디지털 라이트, 자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데 예, 디지털 핀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13번 핀이죠. 13핀에 이제 보내겠다는 거고요. 하이 신호 주겠다. 5V 주겠다. 자 딜레이 1000, 자 1000은 1초라고 그랬습니다. 예. 1000은 밀리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자 1초 동안 예, 자, 요 상태를 유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자, 13핀. 예. 로우 신호 준다는 거죠. 하이는 5V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우는 0V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딜레이를 자, 1000ms 1초 동안 유지시킨다. 그래서 이 놈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예. 켜고 끄고 켜고 끄고 1초 켰다가 1초 끄고 1초 켰다가 1초 끄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안에 13이라는 요게 이제 핀 번호입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번호고요. 그다음에 뭐 요런 이제 핀 번호를 만약에 이제 13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코드가 지금 이제 이렇게 13이라는 게 3개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게 한 100번 정도 돼요. 요 이제 길게 작성하다 보니까 핀 번호가 이제 13이라는 게 100번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13번 핀을 내가 다른 핀으로 써야 돼. 이거 다른 용도로 쓰고 12번 핀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13을 12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수에다가 자 int라는 변수에다가 핀, 아웃풋 핀 하든지 핀에 13이라는 이렇게 넣고요. 요 변수 이름 핀을 예,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리터럴 값 요 13이라는 그 숫자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변수에 13을 넣고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야, 이거 13번 핀 지금 쓰면 안 되고 12번 핀 써야 돼 하면 수정할 때 그냥 변수 값 13 대신에 12로 이렇게 요 부분만 고치면 백라인에 13번 핀을 쓴다고 했을 때 백라인을 다 수정할 필요가 없이 예, 핀이라는 요 한 줄만 예, 13번을 12번으로 수정하면 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변수를 쓰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